구름과 강수, 포화 수증기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화라는 뜻을 아셔야 하는데, 포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머금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햄버거 미친 듯이 먹었어요. 더 이상 한 입도 못 먹는 그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최대, 맥스 상태다. 수증기를 최대로 머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증기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램 퍼 킬로그램. 무슨 뜻이에요? 공기 전체 1kg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예를 들어 3g per kg. 무슨 뜻이에요? 공기 1kg 안에 수증기 3g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이제 수증기량의 단위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기온입니다. 기온. 뭐라고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커집니다. 즉, 따뜻한 공기일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더 습하잖아요. 왜냐면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나면 선생님이 미리 그려봤는데 이렇게 돼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지금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 공기 입장에서 온도가 지금 20도죠? 근데 20도일 때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상태.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을 수 있어? 했을 때 14.7g 먹을 수 있대요. 수증기 14.7g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몇 그램 있어요? 현재 이 친구는 7.6g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이 공기 덩어리 A 있죠? A라고 할게요. A는요, 현재 수증기량이 7.6g이에요. 그죠? 근데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포화 수증기량은 14.7g입니다. 그럼 더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배가 안 부른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상태 한번 볼까요? 이 상태 B 한번 볼까요? B. 지금 B는요. 기온이 10도거든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냐면요. 이 값 읽어주면 되죠. 7.6g이에요. 7.6g.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이 곡선을 봐야죠. 이 곡선. 흰색 선. 10도씨일 때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는 7.6g이라는 겁니다. 7.6g.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C라는 공기가 있다고 합시다. C라는 공기가 있는데 지금 이 C라는 공기는 20도씨 공기고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수증기량이 Y값을 읽어줘야죠. 14.7g 가지고 있어요. 현재 수증기량이요. 그런데 20도씨 공기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14.7g이라고요. 이 흰색 곡선을 읽어줘야죠.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게 14.7g이에요. 그러면 최대가 14.7g인데 내가 지금 14.7g 가지고 있어? 포화 상태죠. 대답할 수 있겠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여기 있는 공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D라고 할까요? D라는 공기 보겠습니다. 이 공기 D는 수증기를 얼마 머금고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이 D라는 공기가 14.7g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는 공기가 10도거든요, 온도가. 온도가 10도면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얼마예요? 7.6g밖에 못 가지고 있잖아요, 최대가. 이 흰색 선 읽어보면 7.6g. 10도씨 공기는 7.6g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7.6g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4.7g 가지고 있어? 이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유지가 되나요? 이렇게? 유지 안 되죠? 아니, 내가 햄버거 7.6개 먹을 수 있어. 근데 최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7.6개인데 14.7개 우겨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토하잖아요. 토해요. 얼만큼 토해요? 이 차이만큼. 토해내야죠. 그죠? 얼만큼 토해야겠어요? 이 차이만큼 토할 거예요. 이렇게. 토할 겁니다. 토한다는 게 뭐냐면 수증기의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응결한다. 공기 덩어리에 공기에 기체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수증기를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돼서 방출이 돼요. 토한 거죠. 그죠? 얼만큼 토했어요? 이 차이. 몇 그램? 7.1g. 7.1g만큼 응결한 겁니다. 그래서 과포화했는데 과포화한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7.1g 응결.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면 과포화인지 불포화인지 포화인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슬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슬점이 뭐냐면 냉각을 시켰는데 포화 상태에 도달, 냉각을 해서 포화가 되는 그 온도, 포화 상태가 되는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이제 공기가 여기라고 합시다. A 공기가 있다고 합시다. A 공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A 공기. 지금 현재 상태 어때요? 불포화 상태죠, 지금. 지금 불포화예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킬 거예요. 냉각. 점점 냉각시켜요. 점점 냉각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냉각시키다 보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죠. 이렇게요. B처럼 되죠. B처럼. 냉각시키다 보면. 그럼 포화 상태에 딱 도달하죠.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슬점 온도요. 그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A 있죠, A 지금 불포화 상태예요. 근데 A 공기의 이슬점 온도를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각시켜요. 냉각시켜서 읽어주면 돼요. 10도다. 이렇게. 그럼 B 한번 해볼까요? B 어떻습니까? B는요, 지금 포화가 됐어요. 냉각 안 시켜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10도예요. 이렇게 10도. 그냥 10도. C 한번 볼까요? C 한번 볼까요? C는요, 지금 포화 상태죠? 20도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데 D는 이슬점 온도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과포화 상태니까요. 그죠? 그래서 냉각을 안 시켜도 얘는 이미 과포화라서 이슬점 온도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슬점 온도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공기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25도가 있고요. 공기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하자. 여기 E라는 공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 E. 그럼 이 E라는 공기도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냉각시켜 볼까요? 냉각. 여기. 똑같이 E라는 공기도 이슬점 온도가 10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공기 한번 볼까요? 이 공기. 여기. 이 공기 F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기 F, 여기가 C고요. 그죠? F라는 공기도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포화에 도달하네요. 그죠? 그럼 20도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이 공기는 이슬점이 10도고요. F 공기는 이슬점이 20도입니다. 이렇게 이슬점을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판단하기,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몇 도인지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습도입니다. 상대습도는 습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건조하고 습한 정도인데 상대습도가 높다, 습하다. 상대습도가 낮다, 건조하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상대습도는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수증기량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20g의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 쓸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20g이라고 하겠습니다. 1kg당 20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30g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상대 습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3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대략 66.6%가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프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어떤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 기온에 따른 수증기량 그래프. 수증기량 이렇게 주고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 이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싹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 맥스량이란 얘기죠. 최대치. 그래서 이 온도면 최대가 이 정도, 이 온도면 최대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공기덩어리 3개 할게요. 여기 A 공기, A는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0g이라고 하겠습니다. 10g. 그 다음에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B. 여기가 대략 6g. 여기 대략 6g.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가 대략 3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건데 A, B, C 공기가 3개가 있어요. A, B, C 그죠? 이렇게 이때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높은 건 누구예요? 현재 수증기량 한번 해볼까요?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 A는 몇 g인가요? 10g이죠. 현재 10g이에요. 현재 10g 현재. 근데 B는 현재 몇 g 가지고 있냐면 6g 가지고 있어요. 현재 6g 이렇게. 근데 C는 몇 g 가지고 있어요? 3g 가지고 있습니다. 3g 이렇게. 이게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맥스 수증기량 말하는 거예요. 최대값. 포화 수증기량은 A가 몇 g이에요? 이 정도 온도면 몇 g 가지고 있을 수 있대? 최대? 10g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 그래프 값을 읽어줘야죠. 10g. 최대가. 근데 B는요? B도 온도가 지금 이 온도잖아요. 이 온도. 이 온도라면 최대값이 10g이라고요. B도 최대가 10g. 그 다음에 C도 이 온도죠. 똑같은 온도죠? 최대 10g.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B, C 공기 모두 온도가 똑같으니까 최대 10g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다르죠. 상대 습도 구해보겠습니다. 상대 습도 구하는데 A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10g인데 지금 10g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100 곱하면 100%. 이렇게. A는 상대 습도 100%입니다. 엄청 습한 거예요. 구름 끼고 이제 비가 오겠죠, 이제.
B 보겠습니다. B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10g인데 지금 6g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100 곱하면 60%. 상대 습도 60%. 마지막 C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10g인데 지금 3g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 곱하면 30%의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 이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기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B 먼저 볼게요. B. B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게 얼마냐면 B는요. 이게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빨간색이요. 보이시나요? 그죠? B라는 공기요. B라는 공기는 이 온도에서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게 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예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분의 노란색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냉각시킬 거예요. B를 냉각시켜요, 이렇게. 냉각시켜요. 냉각시켜서 여기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이슬점에 도달했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온도를 B의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B의 이슬점 온도. 이슬점에 도달한 이 순간에는요. 이거 B'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맥스량이 이만큼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이만큼이죠. 그러면 몇 %예요? 상대 습도가 100%에 도달한 겁니다. 60%에서 100%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냉각되면서 점점 습해지고 있는 겁니다. 냉각되면서 습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얘를 더 냉각시켰다고 합시다. 이거 B'이에요. 근데 더 냉각시켰어요. 이렇게 냉각시켰어요. 냉각. 어디까지 냉각시켰냐면 여기까지 냉각시켰다고 합시다. 여기까지요. B'까지 냉각시켰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요. 이 상태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요만큼이죠. 빨간색만큼이죠. 최대로. 근데 가지고 있는 건 6g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3g인데 나 6g 가지고 있어. 토해야죠. 몇 g 토해야 돼요? 3g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 3g만큼을요. 이만큼이 응결하게 되겠죠. 응결.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B를 냉각시켜 본 겁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C를 냉각시켜 볼까요? C. 여기 지금 C가 있습니다. C를 냉각시켰습니다. 쭉 냉각시켜서 여기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그럼 지금 C는 상대 습도가 30%였는데 냉각시켜서 여기에 오면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게 이 빨간색만큼 6g.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 3g. 전체 6g 중에 난 3g 가지고 있어 50%까지 습해진 거죠. 30%에서 50%로 상대 습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냉각시켜요. 더 냉각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슬점에 도달했네요. 이슬점. 지금 이 온도가 C의 이슬점입니다. C의 이슬점. 이슬점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C는 상대 습도 100%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상대 습도가 얼마인지, 상대 습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대 습도였습니다. 구름의 생성.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뭐냐면 구름은 대기 중에 물방울 또는 얼음, 빙정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기체가 아닙니다.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 또는 고체예요. 대기 중에 물방울이나 얼음 조각이 떠 있으면 구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액체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상승 기류가 생겨야 구름이 생겨요.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긴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어떤 공기가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잖아요. 대기 분자가 여기 꽉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공기가 압축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짓이기면 이렇게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열압축이라고 불러요. 단열압축. 열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열 에너지를 공급 안 하고 차단시키고 압축만 시켜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짓이겼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공기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봅시다. 상승.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단열팽창. 이렇게 되면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아, 반대다. 그런데 온도가 감소하면 우리 좀 전에 배웠듯이 온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온도가 감소하면 이슬점에 도달해요. 이게 구름의 형성이에요, 구름. 이슬점에 도달했다, 응결이 일어났다, 구름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1초 요약하면 여기 써있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왜? 온도가 감소해서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할 수 있으면 되냐면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 구름 생겨요? 여기서요. 왜냐면 상승하면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왜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나요? 아, 공기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피를 이렇게 몸집 키웠잖아요.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에너지가 소모된 거죠.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시험 문제는 뭘 더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죠? 아니, 왜 상승하냐는 거예요. 공기가 어떻게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된 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표의 가열. 가열이 돼요. 아니, 여기가 너무 뜨거워. 주변보다 여기가 뜨거워. 그럼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두 번째는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만나요, 산. 산을 만나. 이게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아, 그래서 구름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산악지형은 구름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산악지형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 그럼 이 공기가 잘 안 섞여요.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잘 안 섞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슉, 이렇게. 주로 뜨거운 공기가 가벼우니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 다른 두 공기가 만나게 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기압. 저기압에서는 여기가 기압이 너무 낮아져요. 그럼 주변이 기압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오니까 공기가 모여서 상승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비는 왜 오는 거야? 비가 오는 이유를 정리를 해볼 텐데 비가 오는 이유 첫 번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대지방의 병합설. 이거 뭐라고요? 따뜻한 지역. 열대지방. 병합설. 병합. 합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그런데 이 열대지방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 구름이 전부 다 물방울로 돼 있어요. 물방울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0도란 얘기예요. 여기가 대략 0도 이렇게 0도씨. 물방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끼리 합쳐집니다. 뭐라고요? 물방울들끼리 합쳐져요.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병합설이라고 한다. 아, 뭐라고? 물방울이 더해져서 빗방울이 된다. 이렇게. 물방울끼리 모여서 비가 된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따뜻한 비라고도 부릅니다. 따뜻한 비. 따뜻한 지방에서 물방울들끼리 모여서 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통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 두 번째에 있는 빙정설입니다. 빙정설. 요거는 중위도
또는 고위도 이런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오는 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면 구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가 0도, 여기가 한 영하 40도 이렇게 돼요. 이 높이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높이는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0도보다 높은 지역, 여기는 물방울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방울들 이렇게. 그리고 영하 40도보다 차갑잖아요. 그럼 다 얼음만 있어요. 얼음만. 그런데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 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 근처면 물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니 0도보다 낮으면 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실제 지구에서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0도보다 낮은데 물방울 상태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가 있다고요.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보잖아요. 여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확대하면 여기 확대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물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는데 이게 결합력이 달라요. 결합력이 누가 더 강하겠어? 빙정이 더 강해요. 빙정이. 고체니까.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잖아요. 이게 결합력이 더 강해서 이 물 분자들이 여기서는 떨어져 나와요. 뭐라고요?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 증발. 그리고 증발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체가 고체가 된다. 승화가 일어납니다. 승화. 기체가 고체가 돼. 그래서 결론은 이 물방울 있죠. 물방울은 사이즈가 점점 감소하고요. 빙정은 사이즈가 점점 성장합니다. 커져요. 그래서 누가 떨어져요? 빙정이 떨어집니다. 빙정이 낙하해요. 빙정이 낙하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겁니다. 얼음 조각이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 오는 비고요. 이걸 다른 말로 차가운 비, 찬비라고도 합니다. 이걸 빙정설, 빙정이 떨어지는 거다. 빙정이 커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빙정이 커지는 겁니다. 빙정이.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의사항. 물방울이 달라붙는 게 아니야. 물방울이 직접 달라붙는 게 아니라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습니다. 물방울이 직접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지방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누가 떨어지는지. 얘는 물방울들끼리 합쳐져서 떨어지고요. 얘는 빙정이 커져서 떨어진다. 여기까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름과 강수였습니다.